안녕하세요. 제가 리뷰할 논문은 Optoelectronic 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for Neuromorphic Vision Sensor입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이 Introduction, 비휘발성 특징, 빛의 세기와 시간에 반응하는 Synaptic Characteristics, 이미지 메모리와 전처리, 그리고 Conclusion 순입니다. Introduction입니다. 먼저 인간의 시각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시각 시스템은 레티나에 있는 센서리 뉴런에서 빛을 감지하고 이미지 프리프로세스를 수행합니다. 그 후에 전처리된 이미지 정보를 비주얼 코텍스로 넘겨서 본격적인 연산을 합니다. Artificial Visual System은 인간의 시각 시스템과 다르게 포토리셉터, 메모리 유닛, 프로세싱 유닛으로 구성됩니다. 포토리셉터는 비주얼 인풋을 디지털 이미지로 입력하고 메모리 유닛은 시각 정보를 저장하고 프로세싱 유닛은 패턴 레코그니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이미지 연산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에 의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저장 공간과 전력 소모가 증가합니다. 또한 이미지 센서리 어레이에서 옵티컬 시그널을 받으면 바로 이용하지 못하고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변환 후 연산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Optoelectronic 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줄여서 ORAM을 이용한 시냅틱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빛의 세기와 시간에 비례하여 옵티컬 스티뮬라이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가능하고 메모리와 실시간 연산 기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팔라듐 일렉트로드와 ITO 일렉트로드 총 2개의 단자를 사용하였고 팔라듐, 몰리브데늄 옥사이드, 인듐 틴 옥사이드를 차례대로 쌓아 올려 오렘을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Non-Volatile Switching Characteristics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오렘의 스키매틱 스트럭처와 셈 이미지입니다. 팔라듐, 몰리브데늄 옥사이드, ITO가 차례대로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몰리브데늄 옥사이드 레이어 안에 물 분자가 존재하는데 이 물 분자는 오렘의 동작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TO 일렉트로드는 접지하고 팔라듐 일렉트로드에는 전압을 인가하여 오렘을 작동시켰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UV를 쏘기 전에는 팔라듐 일렉트로드에 -8V에서 8V까지 전압을 변화시켜도 High Resistance State HRS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UV를 조사하면 오른쪽 그림의 파란 선에서 볼 수 있다시피 Low Resistance State LRS 상태로 변하여 전류가 잘 흐르고 UV 조사를 멈춰도 그 상태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HRS로 리셋하기 위해서는 팔라듐 일렉트로드에 -2.13V를 인가해주면 되는데 오른쪽 그래프의 빨간색 선을 보시면 전류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턴스 스테이트 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UV의 파장은 36나노미터, 세기는 150mW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UV를 쏘기 전에는 팔라듐 일렉트로드에 -8V에서 8V까지 전압을 변화시켜도 High Resistance State, 줄여서 HRS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UV를 조사하면 오른쪽 그림의 파란 선에서 볼 수 있다시피 Low Resistance State LRS 상태로 변하여 전류가 잘 흐르고 UV 조사를 멈춰도 그 상태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HRS로 리셋하기 위해서는 팔라듐 일렉트로드에
마이너스 2.13V를 인가해주면 되는데 오른쪽 그래프의 빨간 선을 보시면 다시 전류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티컬 펄스와 일렉트리컬 펄스를 주어 셋과 리셋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read current 볼티지로 0.1V를 인가하며 current density를 확인한 결과 온오프 레이시오가 40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옵티컬 펄스의 세기는 150mW, 펄스의 길이는 600ms이고 일렉트리컬 펄스는 마이너스 4.5V, 펄스 길이는 100ms로 설정하였습니다. IV 커브 이외에도 소자 특성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retention time과 device variation 측정 결과입니다. 365나노미터 UV를 조사하여 셋 과정을 하였고 마이너스 4.5V 100ms의 electrical pulse를 인가하여 리셋 과정을 하였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4시간 이후에도 레지스턴스 스테이트가 유지되어 높은 리텐션 특성을 보이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20개의 소자 특성을 비교한 결과 디바이스 베리에이션이 낮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항의 변화에 따른 전류 특성은 몰리브데늄 원자의 베일런스 스테이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하여 화학적 결합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UV를 조사하기 전 HRS 상태일 때는 왼쪽 그래프와 같이 6 플러스 상태에만 두 개의 피크가 존재하지만 UV를 조사하여 LRS 상태로 만들어주면 5 플러스 상태가 생기면서 총 4개의 피크가 측정되었습니다. 얘를 좀 더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몰리브데늄 옥사이드에 빛을 쏴주면 포토제너레이티드 일렉트론과 홀이 생기고 이 홀이 몰리브데늄 옥사이드 레이어 안에 존재하는 물을 분해합니다. 물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프로톤과 전자가 몰리브데늄 옥사이드와 결합하여 5+가 되고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쪽으로 이동하면서 메탈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LRS 상태로 프로그램되는데 반대로 HRS로 리셋할 때는 팔라듐 일렉트로드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몰리브데늄 옥사이드와 붙어있던 프로톤이 떨어져 나오고 이로 인해 베일런스 스테이트가 5+에서 다시 6+로 변하면서 HRS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은 라이트 도서시 튜너블 시네틱 캐릭터리스틱스입니다. 기존의 포토리셉터는 빛의 세기에만 반응하여 레지스턴스 스테이트가 변했지만 ORAM은 라이트 도세지 디펜던트하고 이전의 저항 상태도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이트 도세지에 디펜던트하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 빛의 세기와 시간 모두에 반응하여 레지스턴스 스테이트가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자 특성을 이용하여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를 구현 가능합니다. 그래프의 빨간 선은 기존 디바이스이고 파란 선은 ORAM입니다. 두 디바이스 모두 빛의 세기에는 반응을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ORAM은 빛의 세기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자 특성을 이용해서 쇼트텀 플라스티시티 STP를 구현해 본 결과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전류가 잘 흐르고 릴렉세이션 타임이 길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펄스의 폭을 2초 정도 늘려 실험을 반복한 결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냅스의 연결 강도가 강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는 펄스의 세기, 시간, 횟수에 따라 전류 특성이 바뀌고 릴렉세이션 타임 또한 변합니다.
이때 릴렉세이션 타임은 커런트가 30%로 감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STP에서 LTP로 전환 가능한 소자 특성을 확인한 실험입니다. 300초 동안 300펄스를 가해준 결과 펄스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포토 제너레이티드 찰지 캐리어의 양이 많아집니다. 많아진 찰지 캐리어들은 물분해 반응을 촉진하고 일렉트론과 홀의 리컴비네이션을 방해하여 STP에서 롱텀 플라스티시티 LTP로 전환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메모라이제이션과 프리프로세싱입니다. 오램의 메모리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램을 8곱하기8 어레이로 만들었습니다. 리드압 볼티지는 0.1V로 설정하였고 오램 1개가 픽셀 1개를 의미합니다. F와 L 모양의 옵티컬 마스크를 이용해서 UV를 조사하고 UV를 받은 픽셀의 컨덕턴스가 증가함을 이용하여 메모리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F에는 0.88mW 300펄스를 주었고 L에는 0.45mW 300펄스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빛의 세기에 따라 F가 L에 비해 더 선명하게 이미지 메모리가 되었습니다. 이미지 전처리 기능을 실험하기 위하여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3 곱하기 5 어레이를 만들었고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ABCD 픽셀에 각각 0.88, 0.45, 0.22, 0mW로 다른 세기의 빛을 조사하였습니다. 펄스의 폭과 간격을 200ms로 설정하였고 2.5Hz로 이미지를 100번 반복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 2단계 아웃풋 이미지와 3단계 After 1minut에서 Contrast Enhancement가 2번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맨 오른쪽 그래프는 빛의 세기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표는 앞서 설명드린 3 곱하기 5 어레이에서 인풋으로 조사한 빛의 세기와 아웃풋 커런트의 세기를 정규화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인풋 단계에서는 0, 0.25, 0.5, 1이지만 아웃풋 단계에서는 0, 0.13, 0.39, 1이고 1분 후에는 0, 0.01, 0.27, 1로 각 픽셀 간의 차이가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imulations of Image Recognition with Preprocessing입니다. 이미지 전처리에 대해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더 자세하게 그 성능을 평가하는 시뮬레이션을 하기에 앞서 인간의 비주얼 시스템과 Artificial 비주얼 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비주얼 시스템은 시각 정보가 레티나를 통해 감지되고 프리프로세스한 뒤 정보가 옵틱 너브를 거쳐 비주얼 코텍스로 이동합니다. 오램을 이용한 뉴로모픽 비주얼 시스템도 비슷한 과정으로 오램을 통해 이미지를 인식하고 프리프로세스한 뒤 전처리된 이미지를 Artificial Neural Network로 전송합니다. 이때 Artificial Neural Network는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인풋 레이어는 노드가 42개, 히든 레이어는 노드가 20개, 아웃풋 레이어는 3개의 노드로 구성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프리프로세스 성능을 평가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의 그림을 보시면 아이디얼 패턴과 인컴플리트 패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PUC 각 글자마다 2개의 인컴플리트 패턴과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0에서 0.5의 세계로 랜덤 생성하여
두 이미지를 결합하고 인풋 시그널로 넣어줍니다. 어레이는 6 곱하기 7 어레이로 구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미지가 프리프로세스 되었는데 바디 패턴은 강화되고 백그라운드 노이즈는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렘을 통해 이미지를 프리프로세스하고 뉴럴 네트워크로 정보를 넘겨줄 때 recognition rate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오렘의 경우에는 1000 에포크 이후에 0.986의 정확도를 기록한 반면에 오렘이 없는 경우에는 2000 에포크 이후에 0.98을 기록하였습니다. 실험의 재현성을 위하여 앞선 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8번 추가 실험한 결과 앞선 실험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렘의 유무에 따라 같은 recognition accuracy를 갖기 위하여 필요한 에포크 수를 비교한 표입니다. recognition rate를 0.99까지 달성하는데 걸리는 에포크 수는 오렘을 사용할 때는 2186 에포크이고 오렘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3740 에포크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오렘을 사용하였을 때가 오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41.5% 향상된 효율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소자 특성을 가지는 몰리브데늄 옥사이드 층을 이용한 오렘 시네틱 디바이스는 UV를 조절 가능한 시네틱 플라스티시티를 가집니다. 이미지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나 노이즈 리덕션이 가능하고 프리프로세스를 통하여 이후 연산에서 정확도와 효율성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회로 단순화와 전력 소모를 줄임으로써 대량의 시각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산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